교재 볼게요. 취소. 법률행위 취소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소급 무효라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취소 사유.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는 딱 세 가지.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다. 자, 유동적 유효니까 확정 유효 반대말. 현재는 유효지만 취소하면 무효로 변해버리는구나. 그래서 이거 외웁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세 가지.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은 불확정 상태에 있다. 유동적 상태에 있다. 시험에 나와요. 자, 유동적 유효. 이제 취소권 갑니다. 첫 번째 볼게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권자. 자, 이제 법조문. 우리 법은 취소권자를 딱 정해 놓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첫 번째 취소권자, 제한능력자,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즉 미성년자예요. 5살짜리도 취소할 수 있어요. 부모 동의 필요 없어요. 5살짜리도 부모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법정 들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문장으로 나와 있다 합니다. 두 번째 취소권자, 착오 의사표시한 자. 착오 있었던 놈. 세 번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결국 제한능력자, 착오 의사표시한 자, 사기 강박 의사표시한 자. 세 사람 나왔어요. 취소권자. 그 다음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5사람 완성됐어요.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권자 이 5사람입니다. 5사람. 자, 봅니다. 제한능력자, 첫 번째 취소권자, 착오 의사표시한 자,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한 자. 자, 제한능력자는 세 사람이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중요한 건 미성년자 스스로 부모 동의 없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3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취소도 의사표시 법률행위거든요. 근데 취소만큼은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없어요. 법률행위인데도. 이유. 민법이 제한능력자를 취소권자로 정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자,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을 말해요. 임의 대리인은 따로 네가 취소 좀 해줘 라는 특별한 수권이 없다면 임의 대리인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취소권이 없어요. 그래서 법에서 말하는 그의 대리, 이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 그래서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고 부모님,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 둘 중 어느 한 사람이 취소하면 돼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후견인 뭐 이런 거 시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 이런 말로 나와요. 법정 대리인은 고유의 취소권이 있다. 즉 취소권자라는 얘기예요. 임의 대리인은 따로 특별수권이 없습니다. 다 시험 지문이에요. 그 다음 승계인.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다 가능해요. 특정 승계인 하면 매수인 생각하시고 포괄 승계인 하면 상속인 생각하세요. 상속인. 그래서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권자 이 5사람이에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의사표시한 자, 법정 대리인, 승계인. 자, 취소권자. 교재 똑같죠. 제한능력자 법조문 그대로 첫 번째가 착오 의사표시한 자, 사기 강박 의사표시한 자, 법정 대리인, 승계인.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도 혼자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게 시험 나와요. 이런 게. 법조문 그대로도 나온 적이 있고요. 이렇게 더 잘 나와요. 단독으로. 5살짜리도 지가 계약하고 지가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5살짜리도. 법이 풀어버렸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취소의 상대방. 취소는 누구한테 할지 그 문제죠. 이것도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자, 봅니다.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자, 법은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죠. 국어가 잘못된 거야. 확정된으로 법 만들어야 돼요. 국어가 안 되잖아. 뭐가 확정하냐. 확정된 경우죠. 법을 좀 잘못 만들어요, 많이. 자, 취소는 의사표시입니다. 누구한테요? 그 상대방. 즉 계약 상대방한테라는 얘기예요. 취소의 상대방은 내 계약 상대방이. 취소합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돼요. 그래서 취소는 나홀로 취소 없어요. 상대방에게 하니까. 우리 법률행위 종류에서 배웠죠? 상대방 있어요. 상대방 있어요. 자, 상대방 이 법조문 그대로 나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갈 거예요. 갑이 17살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부모 동의 없이 계약했어요. 그러면 갑은 취소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도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는 누구한테요? 상대방, 지계약 상대방 을에게 의사표시로 해라. 그 조문이에요. 계약 상대방 을에게 의사표시로 해라. 그래서 취소는 의사표시예요.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지계약 상대방에게. 자, 여기서 이제 이 조문 그대로 나온 게 2번 이렇게 나왔고 여기서 교재는 없어요. 확대합니다. 을이 갑하고 거래한 을이 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아직 취소 들어오기 전이에요. 자, 취소하기 전입니다. 을이 등기되어 있으니까 병한테 팔 수 있어요. 자, 을로부터 산 병. 취소 가능한 제한능력자가 거래한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 을로부터 산 병은 항상 당사자 아닌 제3자. 거래가 한번 되었죠. 이 병을 을로부터 다시 샀다. 구를전 써서 전득자라고 해요. 전득자 또는 양수인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병은 아직 취소되기 전이에요. 갑이 제한능력을 취소하기 전에 을로부터 샀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병은 갑을 거래가 얘가 전 을한테 자기한테 판 을한테 판 갑이 17살짜리 알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내가 물건을 살 때 그 전 거래를 관심을 두질 않아요. 우리 그건 당연한 거였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 병이 을로부터 돈 주고 5억 주고 사고 등기까지 박았는데 그 후 갑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자, 병한테 넘어간 후 갑이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제한능력 이유로. 저 부모 동의 없이 했네요. 취소할 거예요. 문제는 갑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을한테 등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벌써 팔려서 다른 사람 병한테 등기가 박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취소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취소해야 되느냐. 그게 1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요. 현재 내 아파트 소유자로 등기된 병을 찾아가서 취소합니다 할 것인지 지계약 상대방인 을한테 취소합니다 해야 될지. 자, 을한테 갑은 취소해야 될까요? 병한테 취소해야 될까요? 을입니다. 을. 병하고는 갑이 거래한 게 없어요. 취소할 거리가 없어요. 따라서 지계약 상대방인 을한테 취소하고 병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한 단계 병한테 트였을 때 취소 상대방은 지계약 상대방, 이 말을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라고 해요. 지계약의 직접 상대방, 을한테 취소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요. 전득자에게 취소할 수는 없어요. 전득자. 당연하지. 병하고는 계약 체결한 게 없으니까 취소할 거리가 없죠. 그대로.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 직접 상대방이 취소 상대방인데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갑은 일단 을을 상대로 을과의 이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가 병한테 가 있으니까 결국 병을 찾아가야 돼요. 병을 찾아가서 병, 내가 당신에게 판 을한테 판 전 매도인인데 이 계약을 제가 취소했어요. 내놓으세요 라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나와요. 전득자는 제3자,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제한능력자가
취소한 걸로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겠지만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갑은 대항할 수 있을까 없어. 얘 선이에요. 선이. 당연히 모르고 사지. 선의 3자에게 제한력 취소는 대항할 수 있다. 취소 효과를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훈련해야 돼요. 이유, 제한능력 취소는 법률행위 동내 취소. 법률행위 동내 취소는 절대적 취소. 무효든 취소든 절대적 취소가 원칙이에요. 법에 특별히 선의 3자에게 이 취소를 대항하지 못한다. 의사표시 규정이 없어요. 법률행위 동네는 하나도. 그래서 갑은 을한테 취소하고 선의의 전득자 병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요. 얘한테 취소를 못한다는 거지 취소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얘한테 대항은 할 수 있어요. 이거 좀 이따 나와요. 취소 효과에서. 지금은 우리가 배우는 게 취소의 상대방이죠. 취소 상대방. 거래가 병한테 되었을 때 전득자에게 취소하는 게 아니라 취소권자인 갑은 지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에서 을에게 취소해라. 이거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내용 법조문 그대로죠. 자, 취소 효과 갑니다. 우리 법조문 취소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데 언제부터 무효래요? 처음부터.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로 날아가요. 처음부터. 법이 소급표를 뒀어요. 이게 6번 나왔어요. 이 법조문 그대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 자, 봐요. 갑이 17살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5월 1일자 계약했죠.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면 5월 1일인데 항상 취소는 나중에 하겠죠. 2달 후 7월 1일 날 취소하면 무효가 돼요. 취소 효과 무효. 문제는 언제부터냐? 항상 둘 중 하나예요. 의사표시한 7월 1일부터 장래를 향해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거슬러 올라가는지 법이 선택을 해요. 법은 어디를 선택했다? 소급시키는 걸 선택했을 뿐이에요. 만약 법이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인 걸 본다. 그러면 우리가 소급 이렇게 공부할 이유가 없죠. 법은 소급표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취소는 처음부터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소급 무효. 자, 그러면 을한테 봐요. 갑은 취소하기 전에 5억 받았고 을은 건물도 받고 등기도 받았죠. 그러면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서로 받은 5억 건물은 부당한 이득, 무효의 효과. 따라서 서로 5억 돌려주고 건물 돌려주고 부당한 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해요.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그대로 무효의 효과. 그대로 서로 받은 건 돌려주세요. 부당한 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재가 목차가 방거래 1번은 처음부터 무효, 소급 무효가 나오고 다음 페이지에는 방거래 2번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렇게 목차가 구성된 거예요. 취소 효과는 처음부터 무효, 그 다음 받은 건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게 목차예요. 자, 이제 가봐요. 자, 을이 아직 취소하기 전이에요. 을이 병한테 팔았죠. 좀 전에 그거 이제 공부하는 거. 취소 효과. 3자에 대한 효과예요. 병은 3자겠죠. 전 거래 관계. 몰은 선의 3자예요. 선의 3자. 그러면 갑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저 계약을 을을 상대로 취소할 거고 병에게 찾아온다겠어요. 건물이 이쪽으로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건물 돌려받고 등기 말소시키려면 갑은 을을 상대로 일단 취소하고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 현재 아파트, 지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병에게 찾아옵니다. 과연 갑이 병에게 대항할 수가 있느냐? 자, 제한능력 취소는 좀 전에 봤죠. 대항할 수 있어요. 이유, 절대적 취소니까. 그래서 제한능력 동네가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돼요. 법률행위 능력 제한. 제한능력 주소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제한능력을 언제 처음 배웠느냐? 법률행위 동네에서 법률행위 성립요건, 효력요건에서 배웠어요. 법률행위 당사자 있어라, 목적 있어라, 의사표시 있어라. 효력요건. 당사자는 의사능력 있어라,
행위 능력이 있어라. 거기서 배웠어.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결국 제한 능력 동네는 의사표시 두 번째 동네가 아니라 법률 행위 동네예요. 법률 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란 얘기는 모든 삼자에게 다 무효 취소되는 거예요. 즉 갑이 무조건 이긴다는 얘기예요. 취소한 놈이. 그래서 아무리 선의의 삼자라도 집니다. 절대적 취소나 절대적 무효나 같은 말이에요. 왜?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절대적 취소라는 얘기는 절대적 취소 효과 무효하고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결국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따라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갑은 선의 삼자에게도 이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 이유,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 동네 취소니까. 법률행위 동네 취소니까. 선의 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 취소. 이 괄호를 외우시란 얘기예요. 자, 하지만 이게 실제 지문이에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 취소는 아이고 고마워라. 범죄직 다 했어요.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 취소구나. 선의 삼자에게 대항할 수 이따로 끝나야지. 법률행위 동네 취소구나. 아이고 고마워라. 만약 이 자리에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삼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겠지. 이미 다 범죄 흔적이 나와 있어요. 제한 능력 취소는 법률행위 취소구나.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지문에 박아 줘버리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 취소. 머릿속으로 절대적 취소구나. 선의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겠구나. 하지만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나왔어 고마워라. 사기 강박 의사표시 취소는 머릿속으로 의사표시 동네구나. 의사표시 동네 무효 취소는 상대적, 절대적 반대말 상대적 취소. 법이 선의 삼자에게는 저 무효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없다. 결국 우리 취소 사유인 세 가지.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취소의 경우 선의 삼자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동네로 파악하면 된다. 동네. 제한 능력, 법률행위 동네. 절대적 취소. 선의 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차고 사기 강박 취소는 의사표시 동네 취소. 선의 삼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법이 박아놔버렸죠. 선의 삼자 보호규죠. 그래서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대로 시험 지문이에요. 지문. 제가 만든 지문이 아니야. 우리 모든 지문에 떠줘요. 법률행위 취소, 의사표시 취소. 그때 했죠. 반사회 법률행위 무효,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강행규정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는 다 법률행위 무효 넣어주고 선의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해줘요. 그러니까 눈만 크게 뜨란 얘기예요. 눈을. 법률행위로 박혀있는지 의사표시로 박혀있는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취소 효과는 선의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자, 봐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네요. 자, 시험 지문은 법률행위가 있어요. 지금과 같이. 선의 삼자에게도 이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 법률행위 동네니까 절대적 취소구나.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구나. 선의 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하지만 의사표시 동네인 차고사기 강박,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삼자에게는 이 취소로 대항할 수 없다. 의사표시 동네니까 상대적 취소구나. 상대적 취소. 오케이. 넘깁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했죠. 그래서 취소된 법률행위에 대해 이미 서로서로 실현된 구부, 즉 이미 이행한 것들이 있다면 이거 법률상 원인이 사라져버렸어요. 법률상 원인이 없는 정당하지 못한 이득, 부당한 이득으로서 서로서로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부당이득 반환해라. 이게 취소의 효과, 무효의 효과예요. 이해가. 돌려줘야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하나 남았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이걸 지금 할까 말까 하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합니다. 이
추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명시적 의사표시로 추인합니다. 명시적으로 쏜 걸 명시적 의사표시라고 해요. 이걸 임의 추인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두 번째가 행동을 하면 의사 있는 걸로 봐요. 묵시적 의사표시 그래요. 법이 정해놔요. 법정 추인. 목차는 명시적 의사표시인 임의 추인하고 행동을 통한 의사, 법이 정했다. 법정 추인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은 임의 추인, 법 조문만 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일단 법 조문이 추인의 방법, 추인의 효과예요. 자, 1학. 취소할 수, 교재 없어요. 보기만 해야 돼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 140조가 조금 전에 본 취소권자, 그 법 조문이에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다. 즉,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취소권자가 지가 취소하지 않을게요 라는 추인할 수가 있어요. 자, 추인할 수 있고 추인을 한 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서 추인이에요. 추인. 무권대리 본인 추인, 무효행위 추인, 세 번째 추인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추인. 살짝 여기서는 달라요. 추인이 조금 더 어려워요. 자, 봅니다. 똑같아. 갑이 17살 미성년자 부모 동의 없이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갑이 언제 취소 들어올지를 우리 몰라요. 알고 보니까 저놈이 미성년자래. 그러면 상대방 쪽에서 취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갑이 언제 취소권 행사할지가 불분명하죠. 하염없이 3년 동안은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요. 자,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을을 보고 갑이 그래요. 나 취소하지 않을게요. 불안에 떨지 마세요. 취소하지 않겠다고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확정유효가 아니 아까 유동적 유효라고 했어요. 유동적 상태니까 경우수가 둘에 가요. 취소하면 무효로 가는 거고 취소하지 않을게요 하면 반대로 가겠죠. 자, 이게 추인이에요. 걱정하지 마요. 저 취소하지 않을게요. 안심하세요.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에요. 그래서 나 취소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라서 취소할 수 있는데 저 취소하지 않을게요.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에요. 자, 결국 추인이란 것은 무조건 유효로 만들어요. 무조건 유효가 돼. 확정 유효가 돼. 추인하면 유동적 유효에서 확실히 유효가 돼요. 즉 추인은 결국 문제 있는 유동적 상태를 확실히 유효로 만들어줘요. 무권대리 본인에게 무효, 유동적 무효를 확실히 확정유효 만들죠. 무효행위 추인도 새 계약으로 확정유효 만들죠. 취소할 수 있는 유동적 상태를 확실히 확정유효로 만들어줘요. 결국 추인은 유효로 만들어주는 의사표시예요. 결국은. 다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은 무효인데 유효로 만드는 게 아니라 취소하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 확정유효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살짝 어려워요. 다른 추인보다. 그래서 취소해서 추인은 이걸 외워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이게 취소해서 추인이다. 결국 너 취소하지 않을게요. 이게 취소해서 추인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나오죠. 추인했다면 이제는 취소하지 못한다. 연결되어야지. 취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걸 외워놔야 두 번 나온 이 지문을 내가 이해를 한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외워야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란 나 취소할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취소하지 않을게요. 취소하지 않을게요. 이게 추인. 취소하지 않겠다고 추인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 이 지문이 해결이 돼요. 법조문이. 자, 그러면 우리 법은 누가 추인할 수 있겠느냐? 여기 취소권자 똑같죠. 제한능력, 차고사기 강박, 대리인, 승계인 똑같지. 추인권자는. 자, 이게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두 번 나왔어. 두 번.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란 나 취소하지 않을게요. 이걸 외웁니다. 이걸 외워야 이게 해결이 돼요. 자, 이제 중요한 걸 할게요. 자, 두 번째 주문이야.
추인의 요건. 제1항. 추인은 이 조문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만 그 효력이 있다. 자, 추인은 어떻게 하래요? 언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래요. 추인은 이거 외워야 돼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래요. 이 말이 뭔 말일까? 이 말이 어렵죠. 이제 설명드려야죠. 이 말이 뭔 말일까? 자, 갑이 17살짜리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자, 그러면 미성년자 갑이 17살, 현재 17살 을한테 찾아가서 을 걱정하지 마. 나 취소하지 않을게. 추인할 수 있느냐? 없어요. 법이 추인은 언제 해라?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취소의 원인은 민법이 정한 취소예요. 제한능력, 착오사기, 강박이에요. 민법이 정한 그 취소 사유가 소멸된 후에 추인해야 돼요. 따라서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 못해요. 취소의 원인인 미성년 제한능력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17살짜리는 지가 이기하고 혼자서 단독으로 취소는 할 수 있어. 아까 봤죠?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17살 상태에서도 5살짜리도 취소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추인은 안 돼요. 추인은 이 법조문 때문에 취소의 원인인 미성년 상태가 해소돼야 돼요. 즉 어른이 된 후 2년 더 기다려야 돼. 19살이 된 후에만 추인은 가능해요. 이게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라. 추인은 언제 해라?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걸 외워야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외웁니다. 제가 외우세요 하면 제발 외워야 돼. 풀어가세요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이건 외워야 돼요. 외워야 문제가 잘 풀려요. 이걸 외우고 이걸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이 말은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취소의 원인이 아직도 있어. 소멸되지 않았죠? 따라서 미성년자는 어른이 된 후, 19살이 된 후 추인해야 돼요. 즉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더 이상 제한능력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능력자가 된 후, 피성년 후기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 그 판결이 취소돼야지. 이와 같이 추인은 제한능력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 미성년자 상태는 취소는 돼도 추인은 안 돼. 이 법조문 때문에 성년이 된 후 추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19살 된 후 추인해야 돼요. 나 19살 됐으니까 이제 추인할 수 있어요. 취소하지 않을게요. 2년 있다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착오, 사기, 강박은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겠죠. 취소의 원인인 착오, 사기, 강박 원인이 소멸된 후에 되니까, 그러면 내가 착오에 빠졌구나 이 사실을 안 게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나 공 하나 빠뜨린 거야? 안 후. 내가 사기당한 거야? 안 후. 나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지 않을게요. 강박은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결국 착오, 사기, 강박은 이 사실을 안 후 또는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 추인해야 돼요. 추인. 그래서 취소의 원인 이 세 가지가 소멸된 후에 추인해라. 외워야 돼요. 성년이 된 후 추인. 착오 사실 안 후, 벗어난 후 추인은 이렇게. 자, 중요한 건 제2항이에요. 2항이 6번 나왔어. 정답중. 항상 정답중. 그것도 장난쳐요. 제1항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해라. 제1항은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부모님이 법정 대리인이죠.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이 추인할 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애가 17살 상태, 아직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부모님은 그냥 추인할 수 있다. 이 문장으로 떠요.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즉 애가 아직 어린 상태라도 아무 때나 언제든지 아버지는 추인할 수 있다. 이유, 어른이니까. 어른이니까. 법정 대리는 아직 애가 아니죠. 이미 다 컸어.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애 클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성인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는 굳이 애 클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는 얘기야. 아무 때나 언제든지 법정 대리는 추인할 수 있다. 외웁니다. 그래서 엄마하면 이게 잘 나와요. 정답 지문이야. 어떻게 장난친 줄 알아요? 법정 대리는 취소에 이렇게 이 얘를 1항에 넣어버려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다. 법정 대리인도 XX. 법정 대리인은 그렇지 않아. 소멸 전이라도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어요. 이거 계속 장난쳐요. X지문으로 엄청나. 정답지문. 진짜 그래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항의 제한. 따라서 취소의 원인이 소멸 또는 종료로도 나와요. 소멸 전이라도 아무 때나 언제든지 아버지는 어른이니까 아무 때나 추인할 수 있다. 소멸 전이라도. 소멸 후에야 X. 소멸 후 X. 법정 대리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애만 너는 커야 돼. 왜 그러면 17살 때는 추인 못하겠느냐. 추인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죠. 취소권의 포기야. 최소한 조금 큰 후에라 그 말이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신중.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조문은 제1항, 2항이 엄청 잘 나와요. 특히 2항이 더 잘 나와요. 1항도 해야지. 그래서 그대로 외워주면 좋아요. 자, 갑니다. 이제 조건기한으로 갑니다. 우리 민법 총칙의 마지막 파트 왔어. 조건기한. 오늘은 조건기한 기초. 정지 조건이 뭐고 해제 조건이 뭐고 이 두 개 기초 잡을 거고 그 다음 조건 성취 효과. 소급효가 없다는 거 그거 할 거예요. 자,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에요. 자, 조건의 개념. 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이게 조건의 개념이에요. 즉 일단은 계약은 성립했는데 효력의 문제예요. 효력이 발생할지 효력을 소멸시킬지 이걸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해요. 여기서 동그라미 할 건 효력 문제라는 거. 성립 아니라는 거. 효력 문제. 두 번째, 불확실.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 그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개념 봐요. 법률행위의 조건이란 괄호부터 봐요. 일단 계약은 체결됐어요. 법률행위는 성립을 했어. 단 성립은 했는데 효력의 발생, 효력 동그라미,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 자, 그러면 이제 이 말만 들으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죠. 이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첫 번째 정지 조건을 봐야 되고 두 번째 해제 조건을 봐야 돼요. 먼저 정지 조건이 뭔지. 자, 봐요. 갑이 을한테 지 아파트 한 채를 준대요. 우리 고마워 했죠. 증여계약이 체결. 법률행위 성립했어. 5월 1일 날 갑을 증여계약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어요. 보통 계약이 체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날짜에 효력도 발생하게 돼 있어요. 성립하고 유효가 되고. 자, 그러면 을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5월 1일자 계약 체결 동시에 소유권 주세요 할 채권을 취득해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계약하면서 아파트 한 채 준다면서 이런 단서를 달아요. 지금 준다는 게 아니라 너 10월 달에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줄게. 이렇게 단서를 달아버려. 지금 준다는 게 아니라 계약은 성립했어요. 법률행위는 성립했어. 성립했는데 효력 발생을 정지시켜요. 효력 발생이 안 돼. 즉 채권이 안 생겨. 그러다가 너 10월에 있을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줄게. 그렇다는 얘기는 시험에 합격해야 을은 주세요 채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즉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시험 합격이라는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했어요. 무슨 얘기냐? 을은
시험 합격 전에는 주세요 할 채권이 없어요. 왜? 무효 상태거든. 이게 지금 무효가 아마 나올 거야. 무효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얘가 언제 준다고 했어요? 시험에 합격하면. 자, 시험에 합격할지 말지는 불확실한 사실. 확실하지 않아요? 봐야 알지. 그래서 지금 준다는 게 아니라 장래 불확실한 사실인 시험에 합격하면 준대. 따라서 어른 시험에 합격해야지. 나 합격했습니다. 이제 아파트 주세요라는 권리를 채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조건 성취한다고요. 시험에 합격. 갑이 내건 조건을 성취했다고요. 성취.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비로소 갑 당신이 요구한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제는 아파트 주세요라는 채권을 그때 취득해. 즉 힘이 언제 생긴다. 조건 성취하기 전, 시험 보기 전에는 힘이 안 생겨요. 효력이 없어요. 효력 발생이 정지되어 있다가 갑이 내건 조건인 시험에 합격하면 조건을 성취하면 그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해요. 그 전에는 스톱, 정지되어 있다가 조건 성취하면 그때 비로소 효력 발생. 그러면 효력이 생겼으니까 힘이 생겼죠. 시험에 합격하면 주세요라는 채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생긴다, 유효가 된다. 다 같은 말. 한자, 한글, 한자. 정지 조건은 점점점. 조건 성취해서 우상향.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앞으로 계속 볼 거니까 이 그림. 그래서 흑판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걸 지금만 보겠어요? 1월 달에도 틀 거고 3월 달에도 틀 거고 5월 달에도 틀 거예요. 그러면 계속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점점점 우상향 이해를 해야 돼. 조건 성취 전에는 점점점 효력 발생이 정지 스톱되어 있다가 조건 성취하면 효력 발생 우상향 우하향이 아니에요. 우상향 효력이 발생한다. 즉 조건이란 일단은 성립은 했는데 효력 발생 여기 있죠? 효력이 문제라는 효력이 나중에 발생한다는 거지. 조건 성취하면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X 성립은 이미 했어요. 조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해. 유효가 된다. 그래서 이게 정지 조건의 개념. 점점점 우상향 기억하세요. 자, 해지 조건 반대요. 정지 조건하고 해지 조건은 반대. 우리 계속 반대말 배우고 있어요.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법률행위 동네, 의사표시 다 반대 동네예요. 자, 그러면 정지 조건 반대가 해지 조건이야. 봅니다. 갑이 을한테 지 아파트를 공짜로 준다는 증여계약을 체결했어요. 5월 1일자. 그런데 바로 등기까지 넘겨줘서 실선이에요. 즉 이 계약은 유효해요. 반대죠? 조건 성취 전 정지는 효력 발생 스톱, 무효 상태죠. 그런데 얘는 실선이야. 줬어요. 등기까지 줬어. 그럼 을은 증여계약이 유효, 을등기 유효, 소유권 취득이에요. 근데 문제는 갑이 아파트 넘겨주면서 또 단서를 달아. 그냥 준 게 아니라 을은 고마워했죠. 근데 단서를 달아. 이 단서를 달죠. 너 10월 달에 시험 떨어지면 내가 준 아파트 돌려줘. 지금 등기 넘겨주겠지만 효력 발생했어. 유효가 됐죠? 등기 유효 소유권 취득. 하지만 단서를 달아. 시험에 떨어지면 내가 준 아파트 돌려줘. 즉 돌려줘. 내가 준 거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 무효로 된다는 얘기예요. 증여계약이 무로 돌아가요. 해제된다는 얘기지. 해제가 무효거든요. 취소 효과 소급 무효. 해제 효과 소급 무효예요. 자, 거기서는 소급표지만 여기는 이제 없지만은 해제는 무효. 즉 갑이 내건 조건인 시험에 떨어지면 너 내가 준 아파트 돌려줘. 그 얘기는 실선 유효한 이 법률행위 효력이 우하향해요. 소멸해요. 조건을 성취하면 갑이 내건 조건 성취하면 시험에 떨어지면 효력이 소멸. 즉 무효가 된다는 얘기지. 효력을 잃는다. 무효가 된다. 해제된다. 결국 점점점 우상향. 정지조건 효력 발생. 실선 줘요. 조건 성취하면 우하향. 효력 소멸합니다. 효력을 잃습니다.
무효가 됩니다. 유효한 증여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완전 반대요. 완전 반대. 우상향, 우하향 반대. 유효 반대 무효. 해제가 무효. 정지는 유효. 정지는 조건 성취하면 유효가 되는 걸 말하고 해제 조건은 조건 성취하면 무효가 돼요. 해제 이꼴 무효예요. 무효. 효력이 소멸한다, 잃는다. 효력이 발생한다, 생긴다, 유효. 이 세 단어가 같은 말인 걸 빨리빨리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정지 조건, 시험 합격 전에는 주세요 할 아무런 채권이 없어. 언제 주세하느냐? 붙어야지. 효력 그때 비로소 발생. 일단 받아요. 실선. 실선! 이게 기억나야 돼요. 하지만 갑이내건 조건을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 우하야. 효력이 소멸된다는 얘기는 있던 권리가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돌려줘야 돼요. 무효가 된다. 효력을 잃는다. 효력이 소멸된다. 다 같은 말. 그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조건, 시험 합격했죠. 조건을 성취하면 언제부터 유효, 무효가 되느냐. 언제부터, 시점. 항상 경우수는 두 가지. 조건 성취한 이때부터 유효, 무효가 된다. 두 번째, 계약한 대로 거슬러 올려버린다. 소급시킨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법은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유효, 무효, 즉 소급표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제가 그리지 않고 우상향, 우하향, 즉 소급표가 없다는 얘기예요. 조건 성취 효력은 좀 이따 봐요. 소급하지 않아요. 10번 나왔어. 그래서 이 다음 점은 갑니다. 하나 해야지. 지금까지 본 게 조건이고 가비울한테 이럴게요. 아들 너 20살 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너 25살 되면 뭐 하나 줄게. 자, 그러면 이게 조건이냐. 조건이 되려면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해야 돼요. 그런데 20살이 될지 말지 불확실할까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시간만 지나면 얘는 20살이 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건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 이걸 기한이라고 해요. 결국 조건하고 기한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다? 조건.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하다? 기한이에요. 그래서 불확실, 확실에 따라 조건, 기한이 나뉘어요. 자, 조건 성취 효과. 일단 교재 봅니다. 조건이란 그거 봤죠. 기한이란 이것도 마찬가지 효력의 문제예요.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 이게 기한. 시기 종기.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시기 종기. 이게 기한이에요. 기한. 확실하죠. 자, 조건의 종류. 정리 조건. 조건 성취 전에는 점점점 효력 발생이 스톱. 정지. 그 말은 무효예요. 현재는 무효야. 하지만 의리 시험에 합격해버리면 조건 성취하면 효력 발생, 유효가 돼요. 현재는 점점점 무효지만 조건 성취하니까 유효로 변해버리네. 이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이게 잘은 나오진 않지만 변해버리죠. 점점점에서 우상향, 유효로 변해버렸죠. 변해버리는 그것은 다 유동적 상태예요. 유동적 무효. 자, 중요하지 않아요. 괄호 유동적은. 즉 점점점 우상향, 효력 발생, 정지.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은 실선. 일단 줍니다. 유효. 하지만 갑이내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 무효가 돼요. 우하향, 우하향. 점점점 우상향, 정지, 유효의 개념. 실선. 조건 성취하면 우하향, 해제, 무효의 개념. 해제 조건. 정지, 해제. 그림을 통해 이해하시고. 이제 중요한 게 그 두 번째예요. 조건부 법률행 효력. 조건 성취 효과. 이거예요. 이 법조문이 1항, 2항, 3항 있죠? 10번 나왔어요. 10번. 1항, 2항, 3항 10번.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조건 기한은 대법원 판례도 꽤 되는데 거의 법조문의 정답지문 박아요. 그래서 법조문을 달달달합니다. 대법원 판례 되게 어려워요. 조건 기한 대법원 판례는. 하여튼 거기다 정답지문을 30년 동안 받은 예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나머지 29 벌써 33회죠. 32번은 다 법조문에 박았어. 법조문. 그래서 법조문이 훨씬 중요해요. 조건 성취 효과. 제1항.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정지니까 우상향 생긴다. 언제부터 생긴대요?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효력이. 이걸 장난쳐요.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한다고. X 효력이에요. 효력. 자, 정지니까 점점점 조건 성취 전에는 효력 발생이 정지 스톱되어 있다가 좀 전에 그림 연상하면서 이걸 읽으면 돼요. 스톱되어 있다가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우상향 정지니까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생기는 게 유효가 된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자, 제2항.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제2항.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자, 해제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 났어. 실선 우하향.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우하향. 우하향이니까 그 효력을 하향 이뤄야지. 소멸한다. 무효가 된다. 다 같은 말. 정지. 점점점 우상향. 조건 성취한 우상향이니까 효력이 생긴다. 정지는 유효가 된다. 생긴다. 해제는 실선. 조건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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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그림. 정지. 점점점 효력 발생이 정지되어 있다가 갑이 내건 조건이 성취되면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우상향 정지됐다가 생겨야겠지. 무효인데 현재는 무효인데 조건 성취하니까 유효로 변해버리네. 유동적 무효 상태. 자, 해제. 해제가 되려면 일단은 유효한 계약이 해제되는 거예요. 따라서 실선 유효. 줬어. 아파트 줬어. 하지만 갑이 내건 조건이 성취되면 우하향 이뤄요. 효력이 소멸돼요. 이 유효한 계약이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 세 개가 같은 말한 걸 점점점 우상향 생긴다. 실선 우하향 잃는다.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법조문이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자, 3항. 즉 1항 2항을 보면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생기고 장래를 향해 효력이 잃어요. 즉 소급효가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소급효 없어요. 어떤 건 소급효가 있고 또 어떤 건 없거든요. 지금 소급효 없는 거 대표가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니까 그때부터 유효. 장래를 향해 소급하지 않아요. 두 번째 소급이 없는 거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예요. 소급하지 않아요. 왜? 우상향이니까. 우하향이니까.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생기고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고 소급하지 않아요. 자, 하지만 제3항 봐요. 3항.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의한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소급하잖아요. 1항 2항에 따라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우상향 정지.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우하향 해제. 이렇게 소급효가 없는데 우리 법은 제3항에서 당사자가 갑과 을이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으로 과거로 5월 1일자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즉 원칙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하지 않아요. 장래효예요. 하지만 당사자가 우리 소급시킵시다 하면 먹힌다는 얘기예요. 소급된다는 얘기예요. 당사자의 소급하게 할 의사에 의하니까. 그래서 예외. 당사자가 소급시키기로 하면 소급된다. 절대적 비소급이 아니다 얘기예요. 결국 시험이 1항, 2항, 3항 골고루 다 잘 나오니까 이 조문을 자기 걸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지문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오케이. 내용은 똑같아요. 법조문 그대로예요. 내용은 첫 번째 빼놓고 나머지는 다 1항, 2항, 3항. 그래서 원칙 소급하지 않지만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소급한다. 그 의사에 의한다. 저 법조문 그대로 넣어요. 저 법조문. 그래서 항상 법조문을 자주 읽어요. 그러면 지문 속에서 OX 골라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법 총칙을 다 한번 기초 스크린 했어요. 남은 1시간 동안 물권법 총론 몇 개 중요한 것 한번 스크린 할게요. 오케이, 10분간 쉽니다.